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자, 지금은 시장들이 뭐 마켓이나 알트코인 쪽 애들이 그래도 조금 좀 안정성을 보이고 있죠. 안정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안전한 그런 구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흐름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크게 이탈되지 않고 박스권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뭐 메이저나 알트코인 애들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흐름은 나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유이 코인들이 좀 정리가 많이 되면서, 아직 아인스타는 정리가 안 됐지만 나머지 애들이 많이 정리가 되면서 시장의 수급이나 흐름들이 그래도 완만해졌다라는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1% 정도 하락을 했는데 지금 보면 4% 5% 정도 눌리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의 반등폭에 대한 그냥 조정으로 단순하게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위치로 현재 보면은 박스권 하단에서 다시 놀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이제 밑에 자리가 박스 하단으로 조금 체크를 했는데 여기 밑에서 상단 하단으로 나눠진다고 하면 지금은 약간 밑쪽에서 움직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추세선과 가까워지고 있어서 최근 흐름 중에서 굉장히 조금 그래도 큰 하락보다는 그냥 박스권 위치에서 잘 버텨주고 있다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현재 3,600만원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은 좀 해소는 됐지만, 과연 현재 이제 밀리고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 종가 기준으로 다시 얼마에 끝날지, 다시 또 밀릴지 아니면 다시 회복이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체크는 매일매일 좀 해야 되고요. 그래도 정말 많이 좁혔어요. 추세 상단 자리와 지금 현재 자리가 여기인데, 빨리 간다 그러면 요 거리가 되겠고, 늦게 간다 그러면 요 거리, 더 하락이 됐을 때는 조금 더 밀려나겠지만, 그래도 약간의 요 상단과 가까워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나마 조금 흐름이 좀 좋아지고 있다. 우리가 조금은 더 하락 쪽보다는 상승 쪽도 한번 기대하면서 시장 대응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 이제 또 분봉에서 보시면 어, 이렇게 이제 바닥을 다졌던 자리가 나왔었고, 여기서 원래 4천만 원이 회복이 되면서 추가 반등이 나왔는데, 아쉽게도 종가상 끝나긴 했지만 다음날 다시 밀리기 시작하면서 좀 내려오고는 있는데, 뭐 요 정도 흐름은 괜찮습니다. 이게 여기까지 그냥 다 이렇게 밀어버리면 또 하단에 온다면 우리가 심적으로 조금 위축은 될 수 있겠지만, 이 자리까지만 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다시 재반등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크게 아직까지는 불안해하지 말자. 그래서 3600에 대한 흐름을 다시 또 보고, 그 다음에 4천만원 자리를 다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자꾸 시장이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말도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움직이죠. 위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양방을 체크하지 않으면 도박입니다. 양방을 체크하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한쪽만 바라본다면 계속 밀릴 거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밀릴 거다, 혹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를 거다. 그거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한 흐름이 왔을 때는 하락이 좀 멈출 수가 있고, 추세 돌파가 됐을 때는, 지지선이 이탈됐을 때는 조금 더 눌릴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아직까지 체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는 뭐 잘 끝났어요. 잘 끝났고, 최근의 움직임, 그 다음에 현재 움직임이 마이너스로 좀 전환돼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아직 알 수 없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도 체크를 했고, 최근 리플이나 도치도 다 보니까 그래도 움직임이 그냥 완만해졌어요. 뭐 크게 오르는 그런 구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도 이제 아르고나 엘프 코인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르고는 이제 74%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냥 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미 슈팅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100%가 넘게 올라갔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단기로 접근하신 분들은 300원 자리에서, 혹시라도 그 300원 위에서 물려 계시는 분들은 비중 축소하는 구간이 나타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르고도 사실 그렇게
안정감이 있는 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입 코인으로 지정돼서 없어진 애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한 시장들이 흐름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반등은 올라줄 만큼 올랐다. 그래서 뒤로 갈 때는 이렇게 좀 눌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주의하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엘프도 한번 보겠습니다. 엘프라는 코인도 현재 이제 30% 정도 올라가고 있고 300원이 돌파가 됐는데, 짧게는 330원은 이미 갔다 왔네요. 330원에서 많게는 400원까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30원 여기, 400원 여기인데 400원 정도만 온다고 해도 웬만큼 물려 있는 구간이 좀 해소가 좀 될 수 있는 위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사실 이제 추가 매수하기에는 시장이 좀 불안전하기 때문에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비트코인 추세 돌파 때 추매를 조금 준비를 하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 안에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올라오면 홀딩하고 있는데 올라왔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또 다른 상승 폭에 좀 기준을 잡아서 일부 정리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물려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회를 노리고,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재투자를 다시 투자를 해서 상승폭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조만간 한번 크게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물론 그런 상승에 대한 폭은 비트코인이 추세를 돌파했을 때 얘기죠. 그래서 돌파 시점도 우리가 계산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보유, 그 다음에 비중 축소, 자,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계속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할 건지 지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대부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을 그때 제가 이제 투표를 통해서 보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투표한 것 중에 3분의 1은 현금을 이미 마련을 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다 보유를 좀 한 상태여서 오히려 이번 반등이 나올 때 좀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구간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근데 조금 아쉽긴 하죠. 상승이 뭔가 이렇게 강세로 나오면서 좀 연달아서 크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루 갔다가 그냥 확 밀려버리고, 또 다음날 가면 그냥 휙 밀려버리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밑바닥에서 그럼 반등 나오는 시점을 우리가 뭘로 좀 이해를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파는 사람이 많아서 그랬습니다. 많아서 여기 기존에 물려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반등이 좀 나오니까 갖다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윗꼬리의 어떤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는데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코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코인들을 떠나서 비트코인하고 이제 뭐 비트코인 저희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을 수시로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움직임은 사실상 좋은데 그래도 추세선과 좀 근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요 정도 공간이면 최근에 이제 10% 정도 올랐던 거 그 두 번만 오르면 돌파 시점이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멀리 있는 자리는 아닌데, 위치는 아닌데, 단지 이제 자꾸 오르면 밀리니까 심적으로 위축되는 거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좀 봐요. 만약 요 추세에 대한 어떤 흐름이 좀 돌파가 되면 그래도 조금 요렇게 요런 식의 어떤 반등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공간. 그래서 밀리고 나서 요런 반등 며칠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일시적이라도 단기 반등성을 우리가 한번 공략을 한다든지 대피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적으로 여기 구간에서 자꾸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사실 이제 어떤 두 가지의 코인에 대해서 자꾸 이제 비교 분석을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의 어떤 의견을 좀 통해서 시장 체크를 해달라라는 의견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추세 돌파 전까지는 돌파 때까지는 요거를 뒤로 가서 좀 밀고 일단 시장 흐름 위주로 계속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되고 누군가한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영상일 수도 있지만 또 필요하신 분들에 따라서 어, 이런 내용들을 어떤 좀 적합하게 조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흐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뭐 8천 찍었는데 지금 4천 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락세가 멈출 거냐, 아니면 여기서 반등 시점을 줄 거냐, 아니면 떨어질 거냐 놓고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혹시라도 이제 저는 이제 좀 크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이제 요 시점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추세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돌파 시점이 나온다고 하면 돌파하는 날 하고 그 다음 날 그 한 주를 굉장히 신중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한 주 만약 오늘 돌파됐다 그러면 이번 주 한 주를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봐야 하고 어, 과거의 흐름과는 좀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중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추세 돌파가 안 되고 지지선이 깨졌을 때 3000에서 3200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물론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따로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은 나올 거다. 그래서 돌파와 하락 두 가지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상승 나왔을 때 신규 진입, 그다음에 비중 축소도 한번 생각을 해서 우리가 공략 준비, 대비를 좀 하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유 코인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돌파 시점이 나오면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돌파가 정상적으로 아침 9시 기준으로 돌파를 다 해서 안착이 되었을 때 보고 추가 준비를 좀 하고 있고 이제 보유 코인이 3개다 보니까 적절하게 비중 조절도 추가 매수 조절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돌파 시점은 아니지만 준비는 하자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원화 쪽에서 업비트 원화 쪽에서는 아인슈타이늄 하나 남았어요. 그쵸? 유이 코인이 하나 남았는데 7월 3일 종료이다 보니까 이제 내일 모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아직도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정리를 최대한 하시고 혹시라도 얘가 380원을 지켜준다고 하면 재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 9시 종가 기준으로 380원 위에서 끝난다고 했을 때는 약간의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한번 다시 수익을 보고 빠질 수 있는 공간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뭐 코인들도 지금 많이 빠지는데 크게 뭐 오른 거 없이 빠지는 게 아니고 반등이 다 나온 애들이 조금씩 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만 좀 차이가 있을 뿐이다 라고 이해하시고 다시 다 반대로 눌리는 건 아니다. 그래서 나머지 코인들도 그냥 조금 더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빨리 돌파 시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비트코인이 돌파 시점이 나와서 그때 가서 또 시장 흐름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도 되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에 기회를 줄 거냐, 우리한테 기회가 되는 시장이 올 거냐라고 놓고 봤을 때 아예 없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도. 그래서 이제 지금의 흐름은 과거의 요런 흐름 있죠. 요런 흐름하고 좀 유사하다. 즉 반대로 따졌을 때 많이 하락이 되고 나서 반등 시점이 나오는 것처럼 얘는 많이 오르고 나서 조정 시점이 나오고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요런 어떤 하락에 대한 반등폭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놓고 본다면 당연히 5대 5지만 최근에 박스권을 길게 만들어 놓은 걸로 봐서는 저는 한 6대 4 정도로 상승 쪽으로 좀 더 무게를 두고 지금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하락할 때 보면은 이렇게 약간 외바닥식으로 단기형으로 하락이 됐다가 그 후로는 박스권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또 다른 구간을 한번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돌파 때까지 빨리 간다고 하면은 진짜 이제 7월 1일이잖아요, 오늘이. 그래서
이번 주, 한 다음 주까지는 넉넉히 좀 체크하고, 다음 주까지 봤을 때 3,600만 원이 이탈된다고 하면 또 7월 말까지 이렇게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 두 주 계속 이제 떨어질수록 연장을 해야 되고, 이탈이 안 된다고 하면 계속 보유를 해서 추세 돌파 때까지 우리가 그 시점을 한번 노려보자라는 부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사실 이제 월봉상 놓고 보시면 많이 내려왔어요. 월봉으로 놓고 봤을 때 저희가 봉만 좀 보시면 선 때문에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많이 빠졌습니다. 오름폭에 스타트 했던 상승 스타트를 잡았던 2천만 원대 자리에서 8천 찍고 나서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엄청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3분의 뭐 1 정도 이렇게 3분의 2가 빠졌죠. 고점 대비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봤을 때 거의 많이 내려다 왔다고 봐요. 이 정도면 이 상태에서 더 빠져버리고 과거의 어떤 흐름처럼, 과거의 흐름처럼 이렇게 이런 그림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이 흐름 자체가 많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는 사실 이제 놓고 봐야 되겠지만 그냥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기서 더 밀려버린다고 하면 시장에 대한 신뢰를 못 가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오름폭의 절반만 빠져도 조정을 잘 받았다고 보는데 다시 바닥까지 다 내려온다. 혹시나 뭐 3천만 원 찍는다, 2천만 원 찍는다 그러면 시장에 대한 어떤 좀 믿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좀 어긋났기 때문에 단기간에 재진입은 좀 위험할 것 같고 다른 쪽으로 다시 또 전략을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장 체크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좋은 영상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푹 쉬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